거의 그래도 다들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어제까지는 이제 공부 마무리할 때 이거를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 저 때문에 괜히 소음을 듣고 공부 흐름 끊어지시는 분들 혹시나 계실까 봐 오늘부터는 방송을 종료하고 이제 제가 그날 읽고 싶은 시를 읽고 싶습니다. 지금 2명이 들어와 계셨는데 누군지 궁금하네요. 같이 공부하시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시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씌어진 시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저랑 되게 비슷한 나이의 시를 쓰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의 감성 이제는 내가 나이가 훨씬 많겠구나. 지금 제가 하는 고민이나 감성과 되게 많이 맞닿아 있는 생각들을 많이 시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많이 와닿았는데 근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저는 최대한 안 읽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우울증 걸릴까 봐. 그러니까 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미안하고 슬프고 막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안 그래도 내가 조금 힘든데 공부하느라고 윤동주 시인의 시까지 읽으면 진짜 우울증 걸릴까 봐 그리고 막 죄책감 속에 살까 봐 자존감 떨어질까 봐 그래서 일부러 최근에는 안 읽었고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부러 안 읽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늘은 생각이 나서 읽겠습니다. 쉽게 씌어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이 안으로 잡은 최초의 악수. 저는 이 시가 요즘에 되게 많이 와닿고 특히 작년에 제가 여행을 하면서 동주라는 영화를 봤는데 윤동주 시인이 진짜 이런 마음에서 시를 썼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이 시를 읽으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데 이 시도 그렇고 뭐 아우의 인상화도 그렇고 별에는 밤도 그렇고 자화상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되게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요. 마치 지금으로 치면 우울증 환자 내지는 자존감 굉장히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좀 꽂힌 몇 가지 꼭지들을 얘기해 보면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그니까 윤동주 시인은 공부를 하려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북한도에서 있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서울에서 공부한 시간에 만났던 사람들은 이제 못 만나겠죠.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 가는 그거에 대한 뭐 트러블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랬을 텐데 저도 이런 느낌 요즘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뭐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진짜로 바쁘면 못 보죠. 못 보고 가끔 인스타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나 빼고 다른 친구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고 '내가 왜 굳이 이 길까지 와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로 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공부가 힘들 때 그런 생각이 더 나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 때는 오히려 친구들 별로 생각 안 나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다 끝나고 '그때 연락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야지.' 이런 생각할 뿐이지 막 친구들 생각나서 '아 이거 왜 했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죠. 근데 안 될 때, 힘들 때 많이 생각나고 '만약 그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 더 보낼 걸.'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하니까 친구들이랑 있는 거 즐거웠는데 '왜 나 혼자 이러고 있지? 왜 점점 나 혼자 움츠려 가지, 망가져 가지.' 이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최근에 그냥 사람들이랑 우연히 연락이 많이 닿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를 듣다가 보니까 뭐 '나만 이런 게 느낌을 받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공부가 아니라 일 때문에 바쁜 사람들도 보고 싶은 사람 많이 못 보고 실제로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생활하는 환경을 완전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앞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원래 제가 자라던 강동구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막상 가까워도 내가 시간을 낼 수 있어도 그 친구들이 바쁜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쵸. 그러니까 바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나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데 어 '나는 좀 쉬운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공부를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가끔 또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공부하면서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일단 몸을 막 고되게 하진 않잖아요. 뭐 고될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고된데 어쨌든 다른 뭐 생계 걱정 같은 건 안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쪼끔 '덜 어른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음 윤동주 시는 거기다가 이제 천재적인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은 시를 쓸 때 막 쉬상도 안 떠오르고 수백 번씩 퇴고하고 또 공부하고 막 이래서 쓰는데 윤동주 시인은 아무래도 선천적인 재능이 남들보다 뛰어나다 보니까 어 '부끄러울 수 있겠다, 시를 쓰는 거 자체가.' 근데 사실 저를 윤동주 시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야 너는 한 번 보면 다 알잖아." 막 이러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봐요 당연히. 심지어 남들보다 훨씬 많이 봐요. 남들보다 훨씬 많이 봐서 맞추는 거고 힘들게 공부를 하는 건데 주변에서 약간 "야 너는 타고났잖아. 너는 쉽게 하잖아. 아 너 보면 공부할 맛이 안 난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라는 사람 성격도 그렇게 유들유들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야. 난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어." 이러지 않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러게. 원래 불공평한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스스로 '그래 나는 남들보다 좀 쉽게 얻었지. 쉽게 이해하지. 쉽게 외우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듣고 또 나도 말을 하다 보니까 '나는 쉽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잠깐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부끄러울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으로만 보면 내가 대학을 간 거나 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 거나 공부를 해서 이제 법조인 쪽으로 준비를 하는 거나 다 나는 힘들었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계속 그런 말을 하고 나도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시키니까 '그래 난 쉽게 했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친구들이 뭐 일찍 회사를 나가서 늦게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을 하다가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하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끄러울 때도 있죠. '그래 너네에 비하면 내가 편하게 살지. 나는 쉽게 얻었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아봤을 땐 '절대 그렇지 않다. 남들이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힘들었으면 힘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일 와 닿았던 건 어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정말 부끄러운 건 이거 부모님에 대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별의 난 밤에서도 어머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아우의 인상화 시에서도 동생에 대한 얘기, 그 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20대 초중반 또래 일찍이 이제 밥벌이를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게 훨씬 더 일반적인 일이고. 근데 이제 윤동주 시인은 일본 유학까지 와서 학비 봉투를 받아서 근근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이 말이 조금 많이 와 닿아요. 그러니까 동주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뭐 그렇게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윤동주 시인이 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아직 자립을 하지 못하고 타지에서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계속하는 거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저도 오늘 최근에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필요했던 건 학비, 뭐 등록금, 그리고 책값, 방값, 그리고 뭐 밥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쓰는 돈도 되게 많아요. 그냥 택시도 가끔 타고, 우울하면은 쇼핑도 하고, 뭐 친구들 만나면 좋은 것도 먹고, 막 이러다 보면 돈이 막 많이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아버지께 "아버지 생활비 좀 더 주세요. 이것 좀 사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말하면은 아버님은 바로 해 주시지만 부끄럽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부모님께 이제 용돈을 드릴 나이인데, 그랬어야 되는 나이인데 뭔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주식도 해 보고 뭐 강의도 열어 보고 책도 써 보고 했는데 솔직히 세 발의 피해요. 한 달치 생활비도 벌기 힘들죠. 주식으로는 뭐 돈을 더 날리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 않고 불편할 때 나는 부모님한테 서운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또 돈은 달라고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스트레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미안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에휴 그래도 나는 아직까지는 혼자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학비 낼 때마다, 돈 받을 때마다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결정적인 과정 속에서 그렇게 배려를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죠, 주변에. 그런 미안함과 죄책감과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작년에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죠. 이거 막 공부도 안 되고 막 힘들어하다가 '아 그래도 내가 하는 공부 정도면은 배려받아도 되는 공부 아닌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나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부모님께 물론 나는 돈을 받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도 많이 쓰지만 나보다 더 흥청망청 한량같이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논다거나 뭐 술을 마신다거나,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거보다는 나는 어쨌든 공부하려고 돈을 받는 거고 거기서 쌓은 스트레스 풀 때 돈을 쓰는 거고, 물론 더 저렴한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돈을 쓰는 거고 막 이런 거 할 때 '굳이 이거 다 미안하게 느낄 필요 없겠다.' 이게 부모님께 힘들었으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부를 한다고 꼭 초라하게, 그러니까 막 "단벌로 다닌다. 추리닝만 입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남들이 그런다고 나까지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했고, '초라해야 되나 내가?' 난 원래 초라한 사람도 아니고 초라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초라한 내가 되게 낯선데 내가 그래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미안한 마음을 당연함으로 바꾸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이제 저의 목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당연함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언젠가는 이걸 감사함으로 바꾸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이걸 당연하게 다 받아들이자.'라는 결심을 합니다. 나만의 결심인 거지. 근데 사실 주변 사람들의 배려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주변에 충분히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배려하고 심지어는 대접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신바TV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 계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요. 나는 힘든데 사실 내 주변 사람들도 힘들죠, 나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미안한 마음만 갖고 공부를 하기에는, 공부도 너무 벅차요. 공부도 너무 벅찬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배려받고 당당하게 누릴 거 누리고,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지 말고, 화려할 수 있다면 화려하고, 화려한 걸 원한다면 편안할 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들을 누려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굳이 스스로를 막 초라하게, 초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그러니까 초라해질 수는 있겠죠,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라 초라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부하니까 초라해야 돼. 외로워야 돼.'라고 스스로를 계속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심적으로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누군가가 나를 계속 봐주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또 뭔가를 준비하고, 쇼핑도 하고 집도 꾸미고 청소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어서 공부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그냥 나와의 싸움 이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콘텐츠가 된 거죠, 나의 공부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나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볼 수 있어. 그리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보면서 걱정을 놓을 수 있고 나를 보면서 든든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점 죄책감은 멀어지고 미안함도 조금씩 줄어들고, 당연함, 이제는 좀 감사함도 있어요. 감사함도 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니까 예전보다 나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게 1-2 주밖에 안 됐으니까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시를 읽을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 이제 나 정도 심리 상태면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읽기를 시작했는데,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시인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행복하게 학업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뭐 카카오톡이 있었겠어요? 유튜브가 있었겠어요? 그냥 혼자 말도 잘 안 통하는 타지에서 계속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괴롭히고 채찍질하면서 '나는 부끄러운 사람. 나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서 되게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기적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수험생이잖아요. 수험생은 어쨌든 빨리 원하는 바를 이뤄내서 수험 생활을 끝내는 게 가장 큰 본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할 일이나 고마워할 일들이 만들면 그 이후에 보답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한테 "야 너 이기적이잖아." 이랬을 때 "그래 나 이기적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저 되게 안 좋게 봤는데 지금은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이기적이라는 게 꼭 나쁜 건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좀 아쉽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낼 수 있으면 좋은데 근데 극단의 상황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 자기가 자기를 배려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괴감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빨리 이걸 끝내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보답을 하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기적이어도 된다.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을 약간 타산지석 내지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보면서 모두들 스스로한테 매일매일 박수 쳐 주고 칭찬해 주고 '이 정도면 잘 살았어. 지금은 이래도 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다들 편히 쉬시고 좋은 주말 보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